안녕하세요. 알파 부동산 학교 데이비드입니다. 오늘 챕터는 챕터 7. 이 챕터 7은 Real Estate Agency하고 Brokerage, 즉 부동산의 그 대리인 관계와 이 중개업소 Brokerage니까 에 대한데 이게 좀 챕터가 좀 깁니다. 그래서 이걸 나눠가지고 Part 1하고 Part 2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지금 이 Part 1이 이제 끝나면서 이제 교과서는 89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가 Part 1이고요. 99페이지부터 챕터 엔드까지가 Part 2입니다. Real Estate Brokerage Defined. 그 먼저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The real estate brokerage는 the business of bringing buyers and sellers together in the marketplace. 그러니까 바이어하고 셀러를 매치해 주는 거예요. 중개해 주는 겁니다. 이게 브로커리지예요. 브로커리지를 이제 하게 되면은 물론 거기에 트랜잭션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물론 이제 커미션 그 대가를 컴pensate를 이제 커미션을 이렇게 받게 되겠죠. 이제 이러한 그 액티비티, 에이전시 관계, 이제 법에서 정하는 에이전시 관계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Licensing and regulation. Real estate license law. It's made by a regulatory body that controls activities of real estate licenses. 이 내용은 앞으로 이 fundamental 코र्스가 끝나면은 real estate practices, 즉 실무에 관한 코스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집중적으로 라이센싱하고 레귤레이션에 대한 그 로에 대해서 많이 이제 커버를 합니다. RL라는 말은 이 association인데 real estate licensing하고 law에 대한 이런 organization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줄여가지고 RLO라고 그러는데 maintains website with licensing information for each state. 그래서 미국의 50 그 associate state가 있잖아요. 근데 그 licensing law에 대한 그 regulation 하는 데서 이게 연합체인 association을 만들었습니다. 네, 저도 real estate 스쿨로서 여기에 멤버입니다. licensing and regulation 여기에는 salesperson, broker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워싱턴주는 salesperson 라이센스가 이게 이제 없어지고 하나로 라이센스를 이제 줍니다. 브로커라고 그러죠. 이제 이게 실시가 된 지가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salesperson이 있었고 브로커가 있었어요.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salesperson은 그 브로커의 그 supervision을 받아가지고 그 회사에 속해서 일하는 이 사람들을 salesperson이라고 부르는데 아직도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 salesperson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salesperson 제도가 있어요. 브로커 라이센스가 따로 있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 워싱턴 주에서는 그 브로커가 세 가지 종류의 그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즉 부동산 회사를 대표하는 designated broker가 있어요. 근데 designated broker가 되려면은 그 managing broker 라이센스를 패스를 해야 됩니다. 따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회사에 속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브로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냥 브로커 그 원 개념으로 그렇게 이제 바뀐 지가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salesperson은 워싱턴 주에는 이제 제도가 없어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exemption, 라이센스가 필요 없는 액티비티는 이제 뭐냐? 앞으로 커버할 거고요. assistant, 그 부동산 회사에서 일하는 assistant, secretary라든지 transaction coordinator, 여러 회사에서 이제 그 트랜잭션을 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사람. 그
싱글 라이센슈어라는 말은 브로커 라이센스 하나로 이제 통일됐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말이 이제 그렇지 그 라이센스가 사실은 그 싱글 라이센스라고 표현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왜냐면은 아직도 이 부동산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그 라이센스는 워싱턴주에서는 매니징 브로커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싱글 라이센스라고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근데 부르기를 브로커 라이센스라고 그러니까 싱글 라이센슈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Pre-licensing Education Requirement는 워싱턴주는 90시간이 해야 된다 하는 걸 이제 알고 계시고 Post-licensing하고 Continuing Education은 일단 그 라이센스를 취득을 하게 되면은 2년 동안 이제 유효하죠. 2년이 이제 지나면은 Continuing Education을 이제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Continuing Education이 포스트 라이센싱, 즉 라이센스를 받은 다음에 워싱턴주는 90hour를 30hour 코스를 2개를 해야 되고 다음 30hour 코스는 뭐든지 컨비네이션으로 elective로 이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회사인 경우에는 트러스트 카운트를 메인테인 하기로 했으면 즉 여기서 트러스트라는 말은 남의 돈을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트러스트 카운트를 즉 클라이언트의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 트러스트 카운트를 뱅크에 오픈을 해놔야 됩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아주 자세하게 커버가 됩니다. Licensure recognition and non-residency, including consent to suit. 그 얘기는 워싱턴의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꼭 워싱턴주의 레지던트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주나 그 라이센스를 갖는데 근데 non-resident인 경우에는 라이센스로 뭐 여러 가지 그걸 패스를 했다 하더라도 consent to suit는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수할 수 있다 하는 컨센트를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fee sharing은 예를 들어서 누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이 워싱턴 프로퍼티에 있는 거를 그 리퍼를 했어요. 그러면 그 fee sharing을 리퍼 fee를 페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라이센스 액티비티는 할 수가 없죠. 라이센싱하고 레귤레이션에서 계속해서 보면 non-compliance에 대해서 만약에 그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을 팔로우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페널티나 아니면은 그 criminal penalty 이런 것들이 다 어세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Errors and Omissions Insurance, E&O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 얘기는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이 액티비티에서 잘못하는 게 실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실수라는 게 물론 알게 모르게 발생할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아주 omission이란 말은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그냥 건넌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인슈런스에서 커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수를 받으면은 그를 커버하는 데 E&O 인슈런스가 있는데 이건 보통 일반 브로커리지에서 트랜잭션당 예를 들어서 그 트랜잭션 하나를 끝내면은 이 E&O를 커버하기 위해서 보통 인슈런스 피로 몇백 불 정도를 이렇게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슈런스 컴퍼니에 이제 보내주죠. 그리고 리커버리 펀드가 있는데 이 말은 워싱턴주에서는 이 부동산에 관한 거를 레귤레이트 하는 게 리얼 에스테이트에 대한 그 라이센싱 디파트먼트에서 안에 이제 리얼 에스테이트 디파트먼트이 따로 있습니다. 리커버리 펀드는 만약에 그 뭐를 잘못했는데 실수를 했는데 그 데미지가 난 거를 컨슈머가 그 청구를 하면 그 리커버리 하는 그 펀드가 있어서 그거를 에스크할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워싱턴주는 이 리커버리 펀드 제도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스테이트에는 리커버리 펀드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컨슈머가 컴플레인을 해서 잘못된 게 증명이 되면
그 스테이트에 있는 리커버리 펀드에서 어느 정도는 그거를 커버를 해줍니다. 이제 이러한 그 이해너나 아니면 리커버리에 대한 거는 아직은 워싱턴 주는 그러한 확실한 제도가 없고 일반적으로 부동산 회사에서 이해너 인슈런스를 가지고 커버를 합니다. 자, law of agency. 에이전시 이제 relationship에 가는 겁니다. 이제 에이전트로서 누구를 대변하느냐, 셀러를 대변하느냐, 바이어를 대변하느냐, 아니면 바이어가 있으면은 커미션은 셀러한테서 받는데 누구를 대변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그럼 법적으로 에이전시가 뭐냐, 에이전트가 뭐냐 하는 걸 보겠습니다. 에이전트는 it's one authorized act in behalf of another. 이 another는 principal입니다. principal은 하유를 한 사람이에요. has fiduciary responsibility to the principal. 여기선 fiduciary라는 말은 아까도 그 내용이 지난번에 간단하게 나왔습니다만은 fiduciary라는 말은 돈에 관해서 financially 거기에 대해서 이 third party한테 이 정직하고 여러 가지 그 fiduciary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쭉 있죠. 그거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특히 돈에 관한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financially damage를 입히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fiduciary responsibility입니다. In some states, agency law specifies statutory duties to both clients and customer. 자, 여기서 용어가 클라이언트하고 커스터머가 있는데 이 말은 다릅니다. 이 클라이언트는 고객이고 커스터머는 손님이에요. 그게 어떻게 다르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에이전트가 리스팅을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은 리스팅을 받아서 오픈 하우스를 했어요. 그러면 오픈 하우스를 할 때 누가 프린시플입니까? 프린시플은 셀러예요. 그때는 리스팅을 받아가지고. 근데 오픈 하우스를 해서 사람들이 와서 집을 이제 구경을 합니다. 구경하면은 이게 어리둥절 이렇게 다 이렇게 보겠죠. 그럴 때 그 사람들은 클라이언트가 아니에요. They are the customer. 그래서 이 커스터머가 됐든 클라이언트가 됐든 일단은 이 에이전트는 의무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하고 커스터머에 대한 의무는 조금 달라요. 그건 계속해서 이제 나오니까. In real estate, the broker agent, 흔히들 이제 에이전트는 누구를 대변하느냐 합니다. It could be both seller and buyer, 아니면은 seller, 아니면 buyer. The broker can represent the buyer or seller. Buyer and seller가 될 수도 있습니다. Buyer or seller, or buyer or seller. Sub-agency. 이 sub이란 말은 흔히들 이제 contractor에 보면은 contractor가 있고 subcontractor가 있잖아요. 그러면 subcontractor는 contractor가 받은 그 contract 그거를 어느 한 부분을 이렇게 맡기는 겁니다. sub을 준다 그러죠. 근데 부동산 에이전시도 이 리스팅을 이제 받아가지고 예전에 그 컨셉트는 일단은 리스팅을 받아가지고 누가 와서 보여주면은 그 다른 사람 그 에이전트는 서브 에이전트라고 그렇게 간주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서브 에이전시는 없습니다. 그 법에서 대부분이 이 서브 에이전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옛날 컨셉이에요. So sub-agency는 is created when a broker with the knowledge and consent of the principal
appoints other brokers to represent the same principal. It's rarely used today. 이건 이제 옛날 컨셉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에이전트 브로커가 셀러를 대변하든지 아니면은 바이어를 대변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 브로커가 리스팅을 했으면서 셀러도 대변하면서 바이어한테 누구를 팔았다고 하면은 그 바이어가 한테도 이 프린시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커버를 하겠습니다만은 dual agency라고 부릅니다. Agent of fiduciary responsibility to principal, acronym COALD, C-O-A-L-D. 자, figure 7.1입니다. figure 7.1. page 93입니다. 93에 보면 agent responsibility. 에이전트는 거기 보면 5가지가 나오죠. care, obedience, accounting, loyalty, disclosure. 누구한테 있는가 하면은 principal한테 있습니다. 이 principal은 누구든지 자기를 하이어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하이어를 했다는 의미는 꼭 돈을 받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누구한테 충실하게 일을 해줘야 되느냐,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워싱턴주는 대부분이 특히 주택인 경우에는 커미션은 셀러가 페이를 하기 때문에 돈은 셀러가 내지만 브로커는 셀러를 대변할 수도 있고 바이어를 대변할 수도 있습니다. 바이어를 대변할 때는 돈은 셀러 측에서 받지만 프린시펄은 바이어죠. 여기에서 5가지의 그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꼭 메모라이즈 하셔야 됩니다. COALT. 다시 한번 얘기하면 care, obedience, accounting, loyalty, and disclosure. 자, care는 broker must exercise reasonable care while conducting business entrusted him, her, by the principal broker are liable for any loss resulting from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negligence. negligence는 꼭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네. 이 negligence에 의해서 케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obedience. Brokers are obligated to act in good faith in conformity with the principal's instruction and authority. 브로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프린시펄이 원하는 대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Accounting. Broker must be able to report to the status of all funds entrusted to the broker. 모든 걸 정확하게 돈 관계는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loyalty. loyalty는 broker always places the principal's interest above others. 충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disclosure. disclosure라는 말은 꼭 알려줘야 됩니다. 모든 것을 밝혀서 알려줘야 돼요. disclosure. hide 하면 안 됩니다. licensee must explain brokerage representation options available to the consumer generally as early as possible. hide 하지 말고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세요. COALD는 쉽게 얘기해서 col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gent's statutory responsibility to principal. 이거는 it's specified by state agency law. 네. 다음에 이제 실무 과정하고 나중에 이제 스테이트 워싱턴 law를 할 때 그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state portion 그때 더 자세히 커버를 합니다. In some states, in addition to fiduciary responsibility, in others, the common law abrogated.
여기서 statutory라는 말은 법령에 의해서란 말입니다. 법에 의해서란 말이죠. The principal's responsibility to agent. 프린시플도 에이전트한테 결국은 이 양쪽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principal's responsibility는 misleading을 하거나 아니면은 특히 이제 셀러인 경우에는 그 디스클로저를 해야 되는 모든 거를 팩트를 디스클로저를 하는 그 내용을 특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커버를 하지만은 셀러 디스클로저를 이제 하게 됩니다. 셀러가 프로퍼티에 대한 트랜스퍼를 할 때, 프로퍼티를 양도를 할 때 그를 프로퍼티 컨디션에 가는 거를 디스클로저를 해야 되는데, 그를 만약에 미스리딩을 하거나 아니면 거짓말하거나 그러면은 그 에이전트에 대해서, 에이전트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셀러 프린시플에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Types of agency. General agent는 representation for all interest of a principal. General agent는 보통 부동산인 경우에는 쓰질 않죠. 부동산은 special agent입니다. 그 얘기는 부동산에 관한 부분에만 그렇다 얘기입니다. For a specific function, real estate broker is a special agent, most often to find a ready, willing, and able buyer for sellers. Excuse me. For a seller's real property. 부동산 에이전트는 special agent입니다. Creation of agency. 에이전시가 이제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written agreement이 필요하다. written agreement, 이제 리스팅 할 때는 listing agreement이 필요하죠. referred to as a listing agreement or buyer agency agreement. 리스팅은 셀러를 부동산을 리스팅을 해서 팔 때, 바이어 에이전시는 바이어가 어떤 그 브로커를 하이어해서 어떤 걸 찾아달라, 아니면 어떤 프로퍼티를 저 물건을 사고 싶다 그러면 네고시에이션 해달라. 그때는 바이어 에이전시 어그리먼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침이 나오네. 네, 죄송합니다. Not necessary in all states. Some states recognize the following. Oral agreement은 open listing인 경우에 일단은 따로 listing agreement이 필요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Implication은 ostensible agency라고 해가지고 sellers act as though they want representation. 대부분은 에이전시는 리튼에 의해서 리스팅 어그리먼을 사용합니다. Ratification은 brokers act on their own and consumer affirms.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프로퍼티를 팔으려고도 안 했는데 브로커가 나한테 바이어가 있으니까 이 뭐를 팔으라고 리스팅 어그리먼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 프로퍼티 오너가 팔 생각이 있다고 하면은 에이전시가 이제 어펌이 이제 된 거죠. 그건 ratification. 나중에 그걸 컨펌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Termination of agency. Figure 7.2입니다. 페이지가 96이에요. Figure 7.2. Acts of party. 에이전시가 이제 terminate 되는 거죠. 자, Acts of the party니까 예를 들어서 principal일 수도 있고, agent, broker일 수도 있고요. Full performance by agent. Expiration of a listing period. 리스팅이 이제 끝나면은 에이전시가 이제 끝나게 되죠.
abandoned by the agent. 그 얘기는 에이전트가 전혀 액션을 안 했다. 리스팅을 받아놓고 어딘가 사라지고 아무런 액션도 없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revocation by the principal. 프린시플이 그를 revoke를 하는데 네, 그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냥 일방적으로 캔슬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full commission을 내야 되죠. cancellation by the agent. 에이전트도 캔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mutual agreement by the party. 파리가 이제 양쪽에서 어그리하자. 그럼 에이전시가 terminate가 되죠. 그다음에 operation of the law. 자, 이게 여기가 이제 시험에 이제 많이 나옵니다. death of either party.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죽으면은 그 리스팅은 terminate가 됩니다. 아니면 셀러가 죽었다. 마찬가지예요. incapacity. 예를 들어서 불구가 된다든지 뭐를 할 수 없는 capacity가 없다. destruction of the property. property가 이제 destruction이 된 거죠. bankruptcy of either party. condemnation of the property. 여기서 condemnation은 이 정부에서 그걸 condemn을 해서 정부의 도로나 다른 공공 목적을 위해서 그걸 수용할 때 condemn을 했으니까 그때는 property가 listing이 terminate가 agency가 terminate 될 수 있다 얘기입니다. revocation of agent license. 라이센스가 이제 있었는데 라이센스가 이제 expire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그게 revocation이 되면은 이 에이전시가 terminate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agent responsibility to third party. third party에는 이제 3자한테 consumers who are not represented. third party는 글자 그대로 이제 3자죠. 3자한테는 어떤 그 responsibility가 있느냐. duties owed. using the 여기 보면은 still the reasonable care and skill을 해야 됩니다. honest and fair dealing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납니다. still honesty and fair dealing을 해야 된다. disclosure of known and reasonably knowable material fact. material fact란 말은 사실. 사실을 얘기해요. 실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legal compliance 이런 것들이 3자 할지라도 아까 얘기한 클라이언트가 아니고 커스터머한테도 이러한 듀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브로커하고 셀러의 relationship은 work with seller as client. unrepresented third party한테는 third party는 이제 3자잖아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커스터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셀러는 클라이언트고 third party는 커스터머죠. 커스터머한테는 그래도 부동산 에이전트로서 듀리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커버를 했습니다. 브로커하고 바이어의 relationship은 buyer as principal. Broker hired to find a specific parcel of real estate for a principal. 바이어가 브로커를 하이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찾아달라. 특히 이런 경우가 있어요. 특히 out of state에서 누가 이제 와서 부동산을 찾는다고 하면 바이어니까 아무런 그 브로커 에이전트하고는 릴레이션십이 없으니까 이거를 찾아주게 되면은 우리가 익스클루시브로 나를 통해서만 사게 한다. 그런 컨트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가 아니더라도 그 프린시펄하고 바이어하고의 관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피를 만약에 셀러한테서 돈을 못 받으면은 바이어가 낸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buyer as unrepresented third party. unrepresented third party는 얘기한 것처럼 customer입니다. 이때 avoid popping. popping이란 말은 과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에다 좀 덧붙인 거죠. 이렇게 popping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exaggerated statement of opinion. 이제 이 어떤 프로퍼티를 팔기 위해서 아니면 뭐 어떤 물건을 팔기 위해서 과대하게 이제 설명하거나 사실을 좀 부풀려서 얘기를 한 겁니다. owes duties of care, honesty, disclosure of material fact. 그런데 not royalty or confidentiality. 로열티는 누가 아까 줬습니까? 그건 principle. 이 missing한 거는 커스터머한테는 로열티가 없는 거죠. confidentiality도 없는 거예요. 예, 커스터머니까. 그게 다릅니다. 그러나 care, honesty, disclosure of material fact는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Other forms of representation. 이 내용은 figure 7.3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page 98. 예, 보면은 이제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차트에 보면은 agency의 seller only, buyer only, single agency, buyers or sellers but never both in the same transaction, disclosed dual agency, designated agency, sub-agency. non-agency는 이제 transaction broker, facilitator가 있다. 자, 그럼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면 이 disclosed dual agency는 some states allow a broker to represent both the seller and buyer in a transaction with written consent. 예를 들어서 이제 리스팅을 하셨어요. 근데 셀러의 그 리스팅 에이전트인데 바이어의도 자기가 찾아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걸 디스클로즈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disclose dual agency를 꼭 하셔야 돼요. 사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designated agency. Some state laws allow a broker within a single real estate office representing both the buyer and seller to designate or appoint one salesperson as the buyer's agent, another as a seller's agent in a transaction. 네, 워싱턴주는 이 designated agency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즉, 한 사람이 셀러하고 바이어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셀러 에이전트는 따로 있고 같은 회사 안에서도 셀러 에이전트가 있고 바이어 에이전트가 따로 있고 그렇게 할 의무는 없다 얘기입니다. 다음, single agency. Broker to represent only the buyer or the seller, not both in a given transaction. 예를 들어서 바이어만 나는 하겠다. 나는 셀러만 하겠다. 이게 이제 싱글 에이전시예요. 듀오 에이전시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싱글 에이전시.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리스팅을 받으셨는데 누가 또 바이어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매치해서 양쪽을 다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커미션이 예를 들어서 얼마라고 하면 그 전체가 다 그 에이전트 회사라고 가게 되겠죠. Limited agency는 in some states, agent must explain in detail duties that will not be performed. 그는 이제 리미트된 에이전시의 이제 개념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 워싱턴주는 특별한 예외 조항이 여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non-representation은 transaction broker를 이제 얘기합니다. 이제 거래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러의 에이전트도 아니고 바이어 에이전트도 아니고 그냥 거래만 해서 서로가 사인해가지고 하는데 에이전시는 성립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not an agent of either party, limited to facilitating a real estate transaction between a buyer and the seller. 그리고 대부분 transaction broker는 그 대신에 커미션 대신에 그 피로, 피도 이제 좀 작게 받는,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 이 거래만 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Also is called facilitator, 아니면 facilitator라고도 이제 불립니다. non-agent, coordinator, or contract broker 이렇게도 부릅니다. Generally not bound by confidentiality check. 근데 이 transaction broker는 reputation이 아주 그 훌륭한, 특히 이제 커머셜인 경우에는 transaction broker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 레지던셜에서는 transaction broker를 실제로 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자, 다음에 agency disclosure. agency disclosure는 statute입니다. statute는 법이라는 얘기죠. It requires an agent to give agency disclosure to a party that the agent deals with but does not represent. 이 agency disclosure는 셀러를 대변하는지, 바이어를 대변하는지, 아니면 듀얼에서 양쪽을 대변하는지 꼭 그 disclosure 하셔야 됩니다. Third parties are those not represented by the broker. Disclosure is not a contract. It's not a contract. Disclosure 한다는 자체는 알려준다는 겁니다. Inform 해주는 거죠. Instead of discussion of a representation option. 옵션을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한다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It's not a contract. May impose duties on the licensee, none on the consumer. It generally requires as soon as practical. 맨 처음에 그 리스팅을 하거나 컨트랙이 이루어질 때, offer and acceptance가 이루어질 때 early as practical 이 에이전시 릴레이션십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인을 받아야 돼요. example이 figure 7.4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페이지가 100페이지죠. Agency relationships in real estate transaction. Disclosure of brokerage relationship. 여기 보면은 This is not a contract. It does not create an obligation. 여기에 누구를 대변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Seller, lessor. 이거는 이제 리즈를 줄 때입니다. buyer, 등등. 이렇게 해서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워싱턴주에 대한 폼은 따로 있습니다. 자, 이 Part 1은 여기까지고요. Part 2는 이 Chapter 7인 점이 길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Part 2는 다음 장이죠. 다음 장은 아니고 다음번 프레젠테이션에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